이번 주 국내 증시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딱 내일까지만 운영이 되겠죠.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양지수 모두 큰 상승 흐름을 보이며 기분 좋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해보고요. 10월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인 데 따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에 근거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크진 않지만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업종들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피 코스닥 뭐 잘 달리긴 했는데 코스닥이 3%가 넘게 올라오긴 했어요. 특히 코스닥이 힘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등락 과정에서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지 코스닥이 특별히 좋아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등락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9월은 이제 내일이면 다 갈 것 같고요. 10월입니다. 10월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10월 초중순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쪽의 폭증세가 지속되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지표 확인 심리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돼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의 IT 규제 강화 이슈들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이런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에 의한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 간의 승패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나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 더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거나 이제 9월, 10월 경제지표도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신뢰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탈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이고 상승 추세를 재개할 만한 그런 변화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요. 이경민 연구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수목금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라는 얘기들은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해외 주식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해외 주식은 이 기간에 추석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아요.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부의 오동호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확실히 해외 주식이 관심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오 주임님? 사실 체감을 하기로는 저는 이제 데스크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고객분들의 콜수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아요. 네. 일단 콜수가 엄청 증가했고요. 콜수가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진짜 3~4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도 예, 막 과언이 아니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월 단위로 뭐 해외 주식 약정을 하잖아요. 이제 지점 영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분들이 직접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약정 수입이 잡히는데 1월 기준 대비해서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배가 늘어났어요. 월 약정 수익이. 약정 자체가. 약정 금액이 2배 이상이 늘어났고 실제 8월 대비해서도 9월 달에 이미 아직 한 주가 더 남았는데도 그 약정을 이미 9월 달에 뛰어넘었거든요. 8월 약정을.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일단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도 쉴 수가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데스크 운영은 저희 항상 추석 때나 뭐 설날 때 아니면
한국 공휴일 때는 데스크를 운영을 했고 당연히 주간 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데스크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오전 중에는 이제 일본 시장도 열리고 중국 시장도 열릴 거고, 그다음에 오후 돼서는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릴 거고, 밤 되면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전부 다 열리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 교대 근무로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운영할 때는 고객님들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뭐 서비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뭐 앱 같은 거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고객님들 주문도 대신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좀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고객님 그 이때도 어쨌든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 열리다 보니까 저희가 시황 발송은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기간에 해외 주식 투자 꾸준히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보니까 작년엔 안 해보셨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결제 쪽 부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해외 주식은 저희 결제일이 3일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제일이 3일이면은 월요일 날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 화, 수, 목 해서 목요일 날 입금이 돼요. 목요일 날 입금이 되는데 이게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자금을 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결제를 맞춰서 매도를 했더니 결제가 안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매도 주문에 대한 그런 시차를 좀 고려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해외는 다 주식도 그대로 돌아가고요. 선물 시장도 돌아갈 거고요. 이벤트도 열릴 겁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연구원님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볼까요? 우선 뭐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월 초가 되게 되면 대부분 다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성이 높은 지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들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 주가라든가 해외 지수 자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특징들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경제 지표들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좀 오래 지연되고 지속되면서 약간 경제 지표가 조금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이 자체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 현실적으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좀 기대감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약간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라기보다는 좀 지수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좀 확대될 여지가 좀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켠에서는 대선 얘기해 주셨습니다. 11월이면 대선이고요. 이제 양당의 후보가 뭐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고요.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1차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 29일인데 시장 변동성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약간 10월 중순 이후 쪽에 반영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 그걸 굉장히 막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불확실성은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10월 중순 이후에 좀 그 불확실성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1차 토론 분명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중순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를 좀 기간을 한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주식 직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이벤트를 보면서 투자를 할까요?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 자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성장주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장주의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월초는 앞서 말씀드린 지표라든가 이런 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중순 이후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그리고 11월 3일 날 치러질 예정인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업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성장주라는 이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진짜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와 증익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익 추정이 뭐 지금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구체적으로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좀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그냥 잘 아시는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은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보다는 추정치가 안 좋다가 올라오는 쪽들이 좀 있죠. 약간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미국의 화학이라든가 철강 기업들, 미국의 철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에 이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